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 146쪽에 있는 51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를 보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다. 기억에 들어갈 if문의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버블 정렬은 어떤 방식의 정렬이다 라고 그랬나요? 자, 보글보글 물방울 모양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또 이렇게 비교, 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버블 정렬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본서에서는 계속해서 오름차순에 대해서 정렬을 했었죠. 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오름차순은 어떠세요? 작은 값이 앞에 오고 큰 값이 뒤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있으면 A가 이미 작다면 자리 바꿈이 안 일어나겠지만 B가 작아버린다면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름차순이라면 어쩔 때 자리 바꿈이 일어난다? A와 B를 비교해서 B가 더 적으면, 적으면 자리 바꿈이 일어나겠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if 해가지고 A가 B보다 2면 자리 바꿈을 하시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림차순이란 말이에요. 내림차순. 자, 내림차순이니까 A하고 B를 비교해서 A가 앞에 쪽에 있는 데이터가 큰 값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떠세요? 이미 A가 크기 때문에 자리 바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떠세요? B가 더 크니까 이때 어떠세요?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됐나요? 네. if 뭐이면 A가 2면 자리 바꿈을 해주세요 라는 문장이 들어와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버블 정렬은 어떠세요? 바로 인접해 있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로 따진다면 얘가 y번째다. 그러면 이 옆에는 어떠세요? y 플러스 1번째가 되겠죠. 있나요? 그래서 y번째와 y 플러스 1번째의 값을 비교를 하겠다. 자, 밸류 y번째와 y 플러스 1번째를 비교를 해서 얘가 더 크다면 자리 바꿈을 할 필요가 없죠? 얘가 더 크다면 if 얘가 더 크다면 자리 바꿈을 하겠네요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거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줄이 보이죠? 그거는 바로 자리 바꿈을 해주는 순서죠. 자, 자리 바꿈은 여러분이 여기에 물컵이 있고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 A와 B가 있어요. 자, A에는 빨간 물이 담겼고요. B에는 노란 물이 담겼어요. 이 두 개를 서로 맞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바꿀 수가 없죠. 무엇이 하나 필요하나요? 빈 그릇이 하나 필요하죠. 즉, Y방과 Y번째 방과 Y 더하기 1번째 방을 서로 자리 바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빈 그릇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빈 그릇이 하나 필요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빨강을 빈 그릇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즉, Y에 있는 값을 빈 그릇에 집어넣겠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쓴다면 Y번째에 있는 그죠? 변수를 지금 value라고 적었으니까 Y번째에 있는 걸 템프방에 집어넣겠다. 그럼 여기 빨간 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여기다가 부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템프가 빨간 물이 들어왔고 얘는 어떠세요?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이때 이제 여기 노란 물을 여기다 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y 플러스 1번째에 있는 것을 value y 값에 넣겠다.
여기 비어 있으니까 이제 이리 넣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있던 노란물이 어때서 이리 왔죠. 그리고 이제 얘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빨간 물이 있는 여기 템프죠. 템프 방에 있는 걸 y 플러스 1번째 방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템프 방에 들어있던 것을 밸류 y 플러스 1번째 방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자 여기에 빨간 물이 들어와서 결론은 노란물과 빨간물로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쩔 때 자리 바꿈을 하느냐. 뒤에 있는 것이 컸을 때 자리 바꿈을 한다. 왜냐하면 내림차순이니까. 내림차순은 앞에가 큰 수가 와야 되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만약에 3번이라면 오름차순일 경우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52번 갑니다. 네. 최악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인 정렬 방식을 모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정렬 방식에 있어서 시간 복잡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해설을 보면 n 로그 2의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 게 퀵정렬, 힙정렬, 투웨이 머지 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데이터 값의 대소를 비교를 해서 정렬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빠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그랬어요. 자, 지금 정렬이거든요. 정렬에 있어서 시간 복잡도는 n제곱과 n 로그 2의 n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빠를까? n에다가 임의의 숫자 8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4번은 88에 64가 되는 거고 3번은 어떠세요? 8 곱하기 로그 2에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n제곱은 n이 8이라면 64가 되는 거고 n 로그 2에는 8 곱하기 로그 2에 8이 되어서 24가 되는 거죠. 자, 시간 복잡도니까 숫자가 작은 것이 빠른 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번 문제를 갈까요? 네. 자료 구조 중에서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탐색에 대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탐색이 좋은 거죠. 탐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섞어져 있는 곳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찾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구조에서 찾는 게 빨랐느냐라는 거죠. 근데 성능이 좋은 걸 찾는 거죠. 가장 안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배열, 체인법을 이용한 해시 테이블, 이진 탐색 트리, AVL 트리라고 있는데요. 이 AVL 트리가 모든 노드의 높이 차이가 1 이하인 트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진 탐색 트리에서 가장 탐색 성능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는 AVL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번, 55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트랜잭션의 연산은 그랬어요.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야 하는 트랜잭션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다 그거죠. 이것의 중요한 특징은 뭐죠? 중복을 최소화했다. 네, 그래서 뭐를 시켰다? 공유를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많은 데서 공유를 해서 쓰는 것이다. 근데 계산 중인 데이터를 공유해서 써버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어느 순간 찰나에 값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트랜지션에 있어서 성질이 있죠. 특징이 AC, ID다라고 우리가 첫 글자를 가지고 외웠죠. 네, 1번은 일관성이고 2번은 격리성이고 3번은 원자성이 되고 4번은 영속성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연산이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이 되든지 완벽하게 끝나든지 아니면 좀 다르게 끝났어요.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원자성이라고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일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한 후에 일관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자, 격리성이라는 것은 어떤 연산이 진행 중인 그 중간의 결과는 다른 트랜지션이 접근할 수 없어요 라는 거죠. 자, 4번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으면 그 결과는 특정한 변경이 있지 않는 한은 영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뜻이죠. 자, 56번에 보겠습니다.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테이블 구조에 있어서 키가 있죠. 기본 키가 있었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키가 있죠. 슈퍼 키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후보 키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기본 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대체 키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키의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키가 가져야 할 속성은 유일성과 무엇이죠? 최소성이 되는 거죠. 네. 후보 키는 릴레이션에 대한 애트리뷰트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션 표처럼 보이는 거 있죠? 거기에 애트리뷰트 속성들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이 하나의 후보 키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속성 두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후보 키가 될 수도 있지요. 자, 기본 키는 후보 키 중에서 선정된 키다. 대체 키는 기본 키를 제외한 후보 키다라는 거죠. 후보 키 중에서 기본 키를 제외한 것을 우리는 대체 키라고 한다. 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갑니다. 데이터 정의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정의한다, define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를 기술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하고 또 물리적인 구조를 기술을 하고 네, 관리자가 하는 거죠.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 보안 이런 것들은 제어어에 해당이 되죠. DCL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58번 갑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단점을 거기 해설해서 보면 보안에 대해 취약을 한다. 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던 것을 분산시켰다 그거죠. 그러면 그만큼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어때요? 처음에 구축하는 비용이 증가가 되는 거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감소된다 그랬네요. 이렇게 틀렸죠. 네, 증가되는 거죠. 자, 신뢰성과 가용성이 향상이 된다. 분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질의 처리가 단축이 될 수 있고 데이터의 공유성이 더 향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59번에 보면 SQL 명령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테이블 구조를 변경을 할 때 사용하는 SQL 명령은 무엇이냐라고 했죠. create, drop, alter가 있는데 자, create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자, 생성을 할 때 쓰는 거죠.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드롭은 테이블을 삭제할 때 쓰는 거죠. 삭제. 알터 테이블은 구조를 변경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조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60번 갑니다. 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그럼 뷰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래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있죠. 이쪽 테이블에도 있고 이쪽 테이블에도 있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로 생성된 모양, 그거를 뷰라고 그런다. 그럼 이거는 저장된 것은 틀린 거죠.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뷰는 원칙적으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이름을 가진 무엇이다? 가상 테이블이다. 그죠? 기본 테이블은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이 되지만 뷰는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내가 순간 필요해가지고 뽑아다 보는 거죠. 뷰는 근본적으로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가 되지만 일단 정의된 뷰가 또 다른 뷰의 정의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뷰를 뽑았는데 이걸 기초로 또 뷰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뷰의 정의만 시스템 내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실행 시간에 테이블을 구축하기 때문에 시스템 검색에 있어서 뷰와 기본 테이블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와 뷰에서 보여진 데이터 값에 차이가 있으면 어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자, 61번 갈까요? 두 릴레이션에서 외래키로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처음에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있다. 근데 제품이라는 테이블은 제품 코드, 제품명, 단가, 구입처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판매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판매라는 테이블 안에는 판매 코드, 판매처, 제품 코드, 수량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네요 라는 거죠. 그러면 제품 테이블과 판매 테이블을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한 외래키가 필요한데 여러분 같으면 외래키를 뭘로 잡을 거예요? 그러죠. 일단 두 테이블에 공통된 것이 보이죠? 뭐가 보여요? 제품 코드가 보이죠? 그래서 제품 코드가 외래키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갑니다. 릴레이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릴레이션은 뭐로 써요? 우리가 성적표다 그러면 여기다가 번호,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테이블 전체를 우리는 릴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름이라는 게 보인다. 그럼 이름이라는 속성, 그죠? 네, 국어 점수다. 그럼 국어 점수라는 속성, 이거 하나를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줄을 뭐라고 그러죠? 네, 한 줄을 투플이라고 하는 거죠. 네, 투플. 자, 얘는 속성, 얘는 투플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애트리뷰트, 속성은 순서적이다 그랬어요. 자, 이름이 앞에 오나 국어가 앞에 오나 상관이 없죠. 자, 여기서 속성의 순서나 투플의 순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순수한 데이터들에 대한 값을 따지는 것이지 얘네들에 대한 순서는 무의미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갑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의 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기본 키는 테이블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혼자만 일어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본 키가 되는 거죠. 자, 한 릴레이션의 모든 투플들을 하나의 속성만으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본 키가 된다. 자, 후보 키는
할 릴레이션에서 모든 투플들을 여러 개의 속성의 집합으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자, 주민번호라든지 카드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네, 이름과 동명이인이 있다면 이름 하나만으로는 기본키로 할 수가 없죠. 동명이인이 있었으니까. 네, 이름과 뭐 주소, 네, 이름과 주소를 묶은다든지, 네, 이렇게 해주면은 또 기본키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속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후보키다. 자, 후보키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기본키로 정하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대체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63번에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64번부터는 또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